얼마 전 제 진료실로 62세 남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음식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살이 한두 킬로씩 빠지네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뭐. 환자분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볍게 들리는 증상이었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달 만에 6kg이 빠져 있었고 밤마다 명치 통증이 등으로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위장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췌장암 3기였습니다. 설마 그 흔한 더부룩함이 암의 시작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를 들으며 이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겪는 흔한 증상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신호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식사하고 나면 답답하고 더부룩함이 오래 지속되고 특별히 덜 먹은 것도 아닌데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가끔 명치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리까지 번지는 느낌.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친 적.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대상은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너무 미미해서 티 한 번 내지 않고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그냥 소화 문제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뒤늦게 발견되고 치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낸 미세한 신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불편함, 그 참을 만했던 통증, 그 이유 없는 피로감과 체중 감소. 이 모든 게 사소함 뒤에 숨어 있는 췌장암의 첫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췌장암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 바로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살이 자연스럽게 좀 빠지는데 좋네요? 아니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90%가 가장 먼저 겪는 것이 바로 이 체중 감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까지 암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먹는 양과 상관없이 몸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췌장이 손상되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몸이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먹는데 체중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 명치 통증이 등으로 뚫고 나가는 듯한 느낌. 이건 췌장의 위치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악화되고 몸을 앞으로 굽히면 조금 나아지고 위장약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위 통증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 중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앞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볍게 넘겼던 또 다른 신호들. 방금 말씀드린 체중 감소와 등으로 뚫고 들어오는 통증 외에도 췌장암의 초기 신호는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소화제 먹어도 낫지 않는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면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꺼냅니다. 소화제 한 알 먹고 나으면 다행, 안 나으면 또 한 알. 하지만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더부룩함과 가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은 위가 아니라 췌장의 소화효소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암 초기에는 지방 소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기름기 많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변에서도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이 물에 둥둥 뜨는 느낌, 혹은 기름이 표면에 떠 있는 듯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른바 지방변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잦은 가스 증가, 복부팽만이 계속된다면 이건 절대로 단순한 위장병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50세 이후에 갑자기 생긴 소화불량입니다. 기존에 없던 증상이 새로 생기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췌장을 들여다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위염, 과식, 체한 것으로 넘기기엔 실제로 너무 많은 사례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신호인 황달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달은 몸이 보내는 가장 시각적이고 명확한 신호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오래 지나서야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췌장암은 담관을 막아 담즙 흐름을 방해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눈 흰자가 노래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길 정도의 옅은 노란빛으로 시작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눈이 금빛을 띠는 것처럼 더 진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소변색입니다. 물론 물을 적게 마셔도 소변이 진해지지만 담관이 막힌 경우에는 소변이 마치 콜라색처럼 갈색을 띱니다. 이건 명백한 황달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대변은 점점 연해집니다. 회색, 진흙색처럼 보이는 변이 반복된다면 이건 몸이 담즙을 장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증상들 중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이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췌장암 환자들의 초기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증상은 있었는데 큰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갑자기 생긴 당뇨 또는 갑자기 악화된 기존 당뇨입니다. 당뇨는 흔한 질병이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췌장암이 시작되면 세포 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니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혈당의 문제라기보다 췌장 기능 저하라는 본질적인 변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서도 혈당만 좀 들쑥날쑥한 줄 알았는데 설마 췌장 때문일 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신호는 다른 증상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의사들이 췌장암 의심할 때 매우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소화불량, 지방변, 가스 증가, 황달소변 대변 색 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당뇨. 이 모든 것들이 별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실로 연결된 듯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췌장의 기능 저하라는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내가 진짜 췌장암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이 부분을 다음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날 때 위험한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여러 신호들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어떤 조합과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가입니다. 단 하나만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췌장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그때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2주 이상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몸은 갑작스럽게 큰 이상이 생기기 전에 작은 변화를 보내줍니다. 단 하루, 이틀 정도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비슷한 신호가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 분명히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증상이 점점 강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추가되기 시작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만 있던 분이 최근 들어 체중도 빠지고 밤에 등이 아파서 뒤척이게 되고 변색도 달라지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위장 문제의 범주를 벗어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거의 다 놓치는 증상, 바로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6번째 신호, 급성 췌장염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통증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명치가 찢어질 듯 아프고 구토와 발열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췌장암 초기에도 비슷한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암이 췌장관, 즉 소화효소가 지나가는 작은 관을 부분적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관이 순간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 격한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또 췌장염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술 때문이 아니라 종양이 관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술을 끊었는데도 이런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건 100% 검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술 때문에 췌장염이 자주 왔다고 생각해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그 후에도 비슷한 통증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두부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통증이 다시 올 줄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며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췌장암 초기 신호는 분명 존재하지만 원인이 너무 다양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초기 신호들을 조금만 빨리 알아차리면 췌장암도 충분히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치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완치 사례 대부분은 우연히 일찍 발견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연이 아닌 의도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췌장 이상 소견입니다. 9번째 신호이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CT나 MRI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발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췌관 확장, 췌장 위축, 낭종 무력 같은 것들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데 영상에서 이런 소견이 우연히 발견될 경우
이것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보다 이런 우연한 발견을 통해 조기에 잡히는 경우에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58세 여성 환자도 건강검진에서 조금 이상한 음영이 보인다는 정도의 매우 미미한 소견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MRCP와 내시경, 초음파를 진행한 결과 췌장관에 작은 종양이 있는 것이 확인됐고 다행히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진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검진을 미뤘거나 아무 증상도 없다고 그냥 넘겼다면 몇 년 뒤 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있었겠죠. 이처럼 치명적인 크기로 자라나기도 전에 우연히 발견되는 것.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과 작은 이상에 대한 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통해 췌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상태가 발견되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어 건강검진에서의 우연한 발견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검사들이 췌장을 잘 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은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단순 복부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보려면 조금 더 정교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검사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부 CT 컴퓨터 단층 촬영. CT는 췌장의 구조적 변화를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췌장에 혹이 생겼는지, 주변 혈관과 얼마나 가까운지, 담관이나 췌간이 늘어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검진 CT 정도면 충분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네, 초기 이상은 CT로도 상당히 잘 잡힙니다. 다만 작은 낭종이나 아주 초기 단계의 미세한 변화는 CT만으로는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둘째, MRI 및 MRCP 담체관 영상. CT보다 더 섬세하게 췌장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담즙이 어디서 막히는지, 췌장관이 어디서부터 좁아져 있는지, 그리고 작은 낭종의 성질까지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담도 확장이나 관에 불규칙한 좁아짐이 있다면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는 CT에서는 그냥 조금 흐릿하다 정도로 보였는데 MRCP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확인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셋째, 내시경 초음파 EUS. 가장 정밀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나 12지장 안으로 들어가는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 췌장을 바로 옆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1cm 이하의 작은 병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에 가까운 검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CT나 MRI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주로 시행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건강검진에서 뭐라도 잡히면 무조건 큰 병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낭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관이 조금 넓다고 해서 바로 종양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췌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조기 발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췌장암 완치 사례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애매한 소견을 그냥 넘기지 않고 추가 검사까지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이
그분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소견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증상도 없는데 굳이 또 검사를 해야 하나요? 바쁘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 관련 문제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발견이 늦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하루만 늦어진다고 갑자기 암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췌장암은 6개월, 1년만 지나도 수술이 가능한 단계에서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췌장에 대해선 미루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췌장이 보내는 직접적인 신호들이었다면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 신호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여러분이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걸 3단계 안전 체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내용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췌장암에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단계는 몸의 변화 기록하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영상 검사, 마지막 단계는 증상 조합에 따른 즉각적 병원 방문 기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단계 안전 체크리스트는 제가 실제 환자들을 만나며 정리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이 정도면 병원 가야 하나? 지켜봐도 되나? 이런 고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1단계 매일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2단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 초기 신호들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엔 큰 차이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보면 분명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기록해야 할 항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체중 변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적어두면 몸의 미세한 경고음을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안에 5% 이상 체중이 줄어드는 패턴이 보이면 이는 매우 강력한 검사 필요 신호입니다. 둘째, 식욕 변화. 갑자기 먹는 양이 줄거나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음식이 물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식욕은 췌장 기능 저하에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대변색과 형태 변화. 대변색은 담도췌장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회색빛, 진흙색, 기름 뜬 변, 악취가 유난히 강한 변 등이 반복된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췌장암 환자의 초기 변화 대부분이 이 기록에서 포착됩니다. 계속해서 2단계 50세 이후 정기적인 영상 검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의 검사가 완벽한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아주 작게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CT나 MRI에서도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 복부 CT 또는 MRI, MRCP 포함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력 있는 분들은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최근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경우, 체중이 원인 없이 빠지는 경우, 술을 끊었는데도 췌장염 같은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진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2단계에서 검사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수술이 가능한 단계로 발견될 확률을 압도적으로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병원 방문 기준, 즉 이만큼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아래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혹은 한 가지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섭취량 변화가 없는데도 살이 빠지는 현상, 명치에서 시작해 등으로 꽂히는 통증, 몸을 숙이면 완화되는 통증 패턴, 소화제 먹어도 낫지 않는 더부룩함과 복부팽만, 변색이 회색진 흑색으로 변하는 현상, 콜라색 소변, 눈 흰자가 노래지는 황달, 갑자기 생긴 당뇨 또는 기존 당뇨의 악화, 췌장염 같은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건강검진 CT/MRI에서 췌장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 이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알고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더 심각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비슷한 후회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 여기저기 불편한 게 있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미뤘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제가 선생님 영상 보고 바로 오길 잘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분들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됐고 치료 성공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들으며 내 이야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슬쩍 넘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형제, 동료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췌장암은 조용하기 때문에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췌장암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스스로 파악하는 법, 그리고 그 신호가 어느 정도일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 즉 생활 속에서 췌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과 미세한 변화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을 유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엔 그런 병이 없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생활 습관, 오래된 염증, 기능 저하 같은 아주 일상적인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췌장에는 작은 자극도 반복되면 큰 손상이 됩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셨던 분들은 그동안의 누적된 부담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증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췌장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은 췌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줄여야겠다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 섭취 패턴입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기능 저하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야식으로 튀김류, 고기류, 배달 음식이 늘어난 분들은 소화불량이 반복되는 이유가 췌장 피로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혈당 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이 왜 췌장암의 신호인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은 예방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보니 혈당이 들쭉날쭉한 식습관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갑작스러운 당뇨를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로 보지 말고 췌장 기능의 저하로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갑자기 왜 스트레스가 췌장암과 관계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스트레스는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췌장이 더 쉽게 손상되고 기능 저하가 빨리 찾아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장기 전체 기능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췌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체중 변화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체중이 줄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췌장 건강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몸이 스스로 흡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이미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살이 빨리 빠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건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검진의 습관화입니다. 검진은 귀찮고 번거롭지만 췌장암처럼 조용한 질병에서는 검진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은 통증이나 눈에 띄는 증상을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검진하지 않으면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CT, MRI 내시경, 초음파 중 하나 이상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과한 검사가 아니라 췌장을 살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몸이 보내는 과거와 다른 변화를 놓치지 않는 감각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미 몇 개월 전 혹은 몇 년 전부터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55세 남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때 조금만 일찍 왔어도 더 나았겠죠? 그분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소화불량, 밤마다 심해지는 등 통증을 그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검진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진단은 췌장암 3기였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왜 그렇게 무시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몸은 항상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전략과 췌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췌장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와 체크리스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차리는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에서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습관 루틴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사 패턴을 조금만 바꿔도
췌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습관은 한 끼 식사에서 지방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튀김류, 육류, 버터치즈가 많은 음식은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특히 밤 늦게 먹는 야식은 췌장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또 일을 시키는 셈이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췌장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 패턴은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식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45번 정도로 양을 나누어 먹으면 췌장이 갑작스럽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사만 조절해도 소화 부담이 크게 줄고 복부팽만이나 더부룩함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제인데 몸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은 췌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며 몸 곳곳에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췌장은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분이라도 멈추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췌장이 받는 부담 역시 줄어듭니다. 명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운동 루틴입니다. 췌장 건강은 운동량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이 균형을 이루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어 췌장이 받는 자극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격한 운동은 오히려 체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 1015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완화시키고 소화를 돕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 유지해도 췌장 기능이 훨씬 안정화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췌장은 밤 시간 동안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 일시 이후에 잠들거나 얕은 잠만 반복되면 췌장은 회복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췌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전에 잠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대에 잠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들어가고 췌장 역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루틴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췌장은 조용히 앓는 기관이라 느낌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 변화, 간담도 수치, 염증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만 봐도 조기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갑자기 높아짐, HbA1c가 이유 없이 상승, 간 수치 AST, ALT 변화, 빌리루빈 상승황달의 초기 신호, 아밀라제리파아제 수치 변화. 이런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췌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상 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췌장은 깊은 곳에 있어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T, MRI-MRCP, 내시경, 초음파 EUS가 췌장 검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루틴을 1년에 한 번만 지켜도 췌장 관련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췌장은 원래 조용한 기관입니다. 조용할수록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진료 철학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 사례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췌장암을 일찍 발견한 사람들과 뒤늦게 발견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더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한 사람들과 뒤늦게 발견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하고 일관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의학적 지식이나 특별한 건강 비결이 아니라 단 하나 몸의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태도였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 한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금방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에 귀 기울였고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뒤늦게 발견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넘겼어요. 아프긴 했지만 참고 버티면 나을 줄 알았어요. 속이 더부룩한 건 늘 그랬으니까요. 이 차이가 수개월 때로는 생명을 가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더부룩함이 오래 이어지고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빠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명치 주변 통증이 등이 뻐근해지는 쪽으로 번지는데 그 무렵 대변색이 평소보다 옅어지거나 회색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도나 췌장 기능 저하에서 흔히 함께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혹은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변색이 마치 콜라처럼 짙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이 조합은 몸속 깊은 곳에서 담즙 흐름이 막힐 때 생기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또 변에 기름기가 뜨는 느낌이 들고 겉으론 식습관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수치가 너무 높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효소 부족과 인슐린 기능 저하는 췌장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패턴 역시 그냥 넘기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치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다가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이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한 통증이 아니라 췌장관이 종양 때문에 부분적으로 막힐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따로 보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경미한 증상이 아니라 분명한 췌장 문제의 조기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상의 강도가 아닙니다. 심하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몇 달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히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 몸 상태에 늘 민감하던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난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난 평소에도 소화가 좀 예민해. 이런 익숙함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놓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몸의 변화를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는 것이고
잘 소화되던 사람이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자체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왜 췌장암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신호를 듣지 못하는지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이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신호들이 모두 아주 조용하게, 은근하게,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의 겉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고 통증이 나타나더라도 명확한 위치를 짚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넘기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췌장은 신체 깊숙한 곳, 위 뒤쪽과 척추 사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겉으로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위나 장처럼 민감한 반응을 주지도 않고 간처럼 수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기능이 떨어지고 조용하게 신호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50대 중반 남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가벼운 음주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미묘하게 더디고 가스가 자주 차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원래 위가 예민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밤마다 등이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일하면서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특이한 건 몸을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췌장 신호를 그분은 단순한 자세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변색이 갑자기 콜라색처럼 짙어지고 몸이 이상하게 피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췌장암 3기였습니다. 진단을 들은 후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목소리를 못 들었네요. 췌장은 통증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의 변화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변에 기름기가 뜨는 느낌이 나타나는 시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을 위 문제로 생각해 소화제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문제는 더 깊이 진행됩니다. 황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흰자가 누렇게 변하고 소변이 진해지고 대변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황달은 확실히 알아보기 쉽지만 문제는 이미 꽤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황달이 보였다는 건 종양이 담관을 누를 정도로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췌장암은 초기에는 소리 없이 자라다가 몸에서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벌써 치료가 쉽지 않은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의 강도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식욕이 줄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거나 평소 없던 등 통증이 밤만 되면 심해지고 대변색이 묘하게 옅어지는 변화가 생기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동시에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패턴이 나타나는 등 이런 변화의 조합이 일정 기간 이어진다면 그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증상이 세면 병원 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증상이 세게 나타날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늘 강도보다 패턴을 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사람들은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뒤늦게 발견된 분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조금 아픈 건 참고 넘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변화도 어쩌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소화불량이라는 이름으로, 등의 묵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체중 감소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목소리를 듣는 태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췌장의 조기 이상을 놓치지 않는 방법들, 그 핵심 전략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신 정보는 어떤 특별한 의학 지식이나 희귀한 증상이 아닙니다. 모두 일상에서 우리가 수십 번씩 느꼈을 법한 평범한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췌장암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의 초기 신호가 숨어 있다는 점이 바로 췌장 건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남은 단 한 가지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는 절대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것, 그 변화가 며칠이든 지속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몸이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내 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최근에 달라진 점이 있었나? 혹시 무시하고 지나친 신호는 없었나? 이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준 기준입니다. 첫째, 기록하기. 체중, 식욕, 대변색, 소변색, 통증의 위치와 패턴. 이 5가지만 기록해도 췌장 건강의 흐름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하루 이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이 모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보면 위험 신호가 드러납니다. 둘째, 정기 검사하기. CT, MRI, MRCP 포함, 필요시 내시경, 초음파. 5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증상 없는데 왜 검사를 해야 하죠?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보는 검사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하나의 변화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기.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췌장은 더 조용히, 더 안쪽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준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는 여러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체중 변화, 식욕의 변화, 소변과 대변의 색, 잠들기 전 느꼈던 등의 묵직함, 그리고 오래가는 더부룩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조기 발견의 시작이자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건 몸의 신호를 무시한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귀를 기울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냥 넘기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갑자기 몸에 변화가 생겼을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공유만 해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연한 한 번의 정보로 위험한 순간을 넘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건강한 1년을 위해 이 영상이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